최근 연애혁명 401화 402화를 보면 주영이가 경우에게 이런 말을 던져요. 나 자림이한테 마음 정같지 않다고. 저는 계속해서 주영이의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이 장면을 보고 진짜 주영이가 자림이에게 마음이 떠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연애혁명 이야기들은 주영이의 속내로 전개된다라기보다 자림이 입장 위주로 전개가 되다 보니 주영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영이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연애혁명을 봐보려고 해요. 341화부터 주영이의 입장에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주영이에게 양민지가 말해요. 남유리 아냐고. 주영이는 궁금했죠. 양민지가 얘를 어떻게 아나. 그러자 진짜 닮았대요. 왕자림이랑. 그게 뭐 어쩌라는 건지. 그런데 그때부터 자림이를 볼 때마다 양민지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이상했죠. 분명 안 닮았는데 닮아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다 양민지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양민지를 원망하죠. 대체 그딴 얘기는 왜 한 건지 궁금했어요. 이경우한테도 양민지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말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말이 쉽게 꺼내지지 않았죠. 개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경우가 슬슬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영이는 자림이와 이경우가 같이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했고 최대한 떨어뜨려 놓으려고 시도하기 시작해요. 자림이가 경우랑 같이 하는 게임도 불만이 생겨요. 둘만의 조그마한 접점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자림이랑 놀고 있을 때도 이경우가 보내오는 게임통마저 신경 쓰여요. 그래서 일부러 자림이랑 놀고 있다고 티도 내보기도 했죠. 자림이가 자신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고 그래졌어요. 분명 자림이가 자신을 많이 좋아한다는 건 아는데 자림이를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함이 느껴지는지 주영이도 답답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림이가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밥을 먹으러 갈 때도 협찬 받은 곳으로만 가고 인플루언서는 다른 세상 사람 같았는데 자림이가 팔로워가 많아지면서 점점 자림이가 다른 세상 사람처럼 돼가는 것 같았죠. 자림이는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는데 자신은 질투하고 화내기만 하고 자림이 덕분에 이렇게 호강할 수 있는 건데 내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한심한데 자림이도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자림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자림이가 말해요. 당분간 좀 바빠질 것 같다고. 유튜브 룩게팅이라는 곳에 나가게 되었다고. 소개팅이 컨텐츠인 곳이라 거슬리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소개팅이 아니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친이 떡하니 여기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저 앞으로 자림이한테 모자란 남자만 되지 말자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죠. 하지만 그게 맘처럼 쉽게 되진 않아요. 경우가 견제되다 보니 여자친구가 빨리 생겼음 했어요. 경우한테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볼까 라고도 생각했지만 얼마나 찌질하다고 생각할지 안 봐도 뻔했어요. 그냥 단지 자림이는 이쁘고 경우는 잘생겼고 주변에서 자꾸 둘이 잘 어울린다는 소리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자신이 너무 구질구질하다고 느껴졌죠. 경우한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해할지. 자림이랑 자신을 이어주려고 제일 노력한 게 경우였는데 자신이 너무 병신 같았죠. 그런데 그때 자림이가 인스타에 자신과 찍은 사진을 업로드한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기쁜 마음도 잠시 자림이가 선물로 준 잠옷 역시 협찬이었어요. 데이트를 하다가도 일하러 가버리기 일쑤였어요. 맨날 같이 놀던 친구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구상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자신은 늘 자림이의 연락만 기다릴 뿐이었고 연락이 늦어지면 초조해졌어요. 신경이 곤두서 있다 보니 별거 아닌 일로 친구들에게 화도 나요. 자림이가 일하는 사람들과 있느라 자신에게 연락이 늦어졌다는 걸 듣게 되니 자림이에게도 화를 내요. 그러다 아차 싶어요. 이러지 말기로 했었는데 자림이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자고 했었는데 주영이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가요. 자림이 주변 남자들이 자림이에게 작업 걸면 어떡하지? 난 셀럽도 뭣도 아닌데 그렇게 잘난 애들이 대시하면 어떡하지? 만나면 자림이의 일 얘기를 듣게 되는 일이 많아졌는데 자림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림이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점점 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았죠.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연락처 교환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함이 거슬렸어요. 그리고 그 거슬림은 점차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 집착은 자림이를 향한 의심으로 불씨가 커져요. 하지만 자림이에게 터놓고 말하긴 힘들었어요. 말하면 본인만 찌질해지고 쪼잔해질 테니. 어른스러워지자고 다짐했으니까 자림이를 믿으니까. 그런데 또다시 방금까지 자림이와 먹고 있던 이 밥 역시 협찬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순간 더 이상 주영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고 그렇게 밥집을 뛰쳐나왔죠. 자림이가 뭔 일이냐 물어봐도 말할 수 없어서 속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자림이는 예전처럼 약을 사다 주려 해요. 주영이는 생각합니다. 내 주변 모두는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왜 나만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지? 자림이 역시 그대로인데 나만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대체 뭐가 불안하다고? 자림이 믿는데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러는 거냐 정말. 자림이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기로 했으니까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데이트할 때면 자림이는 가는 곳마다 협찬받는 곳으로 가려 했어요. 주영이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자림이는 돈도 아끼고 너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꾸 내려고 하냐며 오히려 걱정해줬죠. 하지만 그런 자림이의 배려와는 다르게 기분은 점점 더 안 좋아요. 룩게팅 영상이 올라와서 같이 보는데 누가 봐도 자림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눈에 거슬려요. 그런데 그 남자랑 번호 교환한 것도 모자라 연락하는 것도 눈에 거슬려요. 참아야 하는데 결국 주영이는 참지 못해요. 자신이 이렇게 하면 자림이가 질려할 거 뻔히 아는데도 결국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버렸고 그렇게 자신의 속내를 자림이에게 전달하죠. 특히 어느샌가부터 데이트할 때마저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자림이의 말을 들어보니
보니 협찬받는 것도 널 배려한 것이고 너가 생각하는 그런 일 절대 없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 애도 입시정보 공유 받으려고 친해진 거지 선 넘는다 싶으면 바로 끊어낼 거라면서 앞으로 너 앞에서 일 얘기 안 하겠다고 그렇게 주영이를 다독여주죠. 주영이는 또다시 본인의 행동에 창피함을 느껴요. 그리고 자림이한테 미안함이 크게 느껴졌고 다신 이러지 말자고 또다시 다짐하죠. 그러나 이 다짐도 그리 오래가진 못해요. 며칠 후였는데 갑자기 경우가 놀다 말고 자림이네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자림이가 이런 말 한 적이 없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한 건가 싶어요. 설마 일 얘기 안 하겠다고 해서 이것까지 말을 안 한 건가 싶었고 또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보려 했지만 둘이 뭔가의 접점이 보일 때마다 점점 속에 있던 의심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양민지가 했던 말이 떠오르죠. 양민지가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알 것만 같았어요. 알고 싶었어요. 진짜 경우가 자림이를 좋아하는 걸까? 이 의심이 진짜 사실인 걸까? 주영이는 경우에게도 화나기 시작하고 자림이에게도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이제 자림이도 자신의 이런 모습에 지쳤나봐요. 주영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자림이도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또 말다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전이라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 자림이가 이제는 먼저 연락해서 화도 풀어줘요. 게다가 최근에 데이트 제대로 못했으니까 데이트 약속까지 잡아요. 화 많이 났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먼저 연락도 해주고 화도 풀어주고 자신이 싫어진 게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데이트 당일이 되니 또 자림이는 일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하죠. 주영이는 또 자신만 기다려야 하고 일에 밀린 것 같은 기분이 들다 보니 이제 자림이가 자신을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림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건 아는데 기분은 정말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학교 선배를 만나게 됐고 이 누나가 약속이 취소됐다고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해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거절했을 테지만 왜 자신만 이해하고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냥 단 한 번만 내 마음을 공감해줬음 해서 그대로 그 누나를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때마침 그 장면을 자림이가 보게 돼요. 자림이는 화가 난 듯 했고 주영이는 해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림이가 화를 내며 말하는 말들을 들어보니 자신이 참고 있다고 해요. 정작 참고 있는 건 난데. 결국 주영이는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자신의 불만들 그것들을 울분을 토하듯 말해요. 나도 맨날 너 기다리는 거 지친다. 나 뒷전으로 둘 거면 왜 날 다시 만난다고 한 것이냐.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된 거지 않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 하러 가면 되겠다. 나 같은 애 챙겨주는 척하기 힘들었지 않냐라는 식으로 비꼬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자림이의 대답은 너 존나 없어 보인다 였어요. 주영이는 충격을 받았죠. 항상 생각해왔던 거였는데 그걸 자림이를 통해 직접 들어버렸으니 그렇게 결국 자림이에게 이별을 구해요. 그런데 경우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따라와 보라고 해요. 따라간 곳은 노래방이었고 거기엔 자림이가 주영이 몰래 이벤트를 준비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경우와 자림이가 나 몰래 만나서 준비했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 생각이 들었죠. 주영이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주길 바랬던 건데 그걸 알았다면 둘이 같이 준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차 싶었어요. 방금 또 자신이 이런 한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자림이 입에서 나온 존나 없어 보인다라는 말이었으니 주영이는 이제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경우에게도 말해요. 너랑 자림이 사이까지 질투했다고. 니네 뭔 개소린가 싶겠지 하겠지만 난 지금 그 정도로 병신이 되었다. 경우는 당연히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고 뭐 어떻게 해야 네 기분이 풀릴 것 같냐고 말해요. 순간 생각이 들었죠. 내가 바라는 게 뭐지? 자림이 주변 남자 없어지는 거? 일하러 안 가는 거? 근데 그렇다고 나 때문에 그러는 것도 싫은데 그럼 뭐지?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대체? 주영이는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된 건지 슬픔에 빠지고 다시 아무렇지 않았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림이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점점 더 못나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주영이는 결단을 내렸죠. 자림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자림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의 나는 자림이를 더 힘들게 할 뿐이다. 그러니 자림이와 지금은 만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큰 목표를 세워요. 자림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 자림이 옆에 있어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야지만 내가 힘들지 않고 자림이도 힘들지 않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 둘이 행복할 수 있다. 다시 처음의 나처럼 고민 없는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 자림이와 오랜만에 학교에서 보았고 자림이에게 더 이상 방해할 일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이제 바빠질 것 같다고. 이런 상황에선 뭐래도 똑같겠지 않냐고. 자림이는 일을 못 받아들이고 끝내기 싫어해요. 주영이는 이런 자림이의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해요. 지금은 나는 너랑 만날 생각이 없다고. 우리 지금은 서로를 위해서 당장 필요한 걸 하자고. 이 말은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는 거야. 그게 바로 공부고 대학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연히 복도에서 자림이랑 친구들이 뭔가 자신과 자림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세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주영이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앞에서 자림이가 눈물을 보이며 힘들어할 때면 주영이의 이런 다짐도 흔들리곤 했어요. 도서관에서 자림이를 마주보게 됐는데 이때 밥을 같이 먹자고 해요. 당연히 거절하려 했는데 자림이가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매우 힘들어하니까 주영이는 자림이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밥만 빨리 먹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밥 다 먹고 자림이한테 말해요. 안 이랬으면 좋겠다고. 다시 만나봤자 우린 그 힘듦이 반복될 거라고. 네가 원하는 건 예전의 난데 난 지금 네가 원하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래서 네가 바라는 대로 못해줘.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지 마. 자림이가 여기서 나 싫은 건 아니냐고 물어보죠. 주영이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자림이가 싫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만 자림이가 원망스러워요. 너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 힘들어했으니까. 그래서 방해하지 않으려고 한 건데 너가 원하던 것처럼 평소처럼만 지내면 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내가 그때 바라던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건지, 왜 지금도 힘들어하는 건지. 주영이는 그런 자림이가 원망스러워요. 자신이 자림이와 헤어지니까 학교에 있는 남자애들이 자림이에게 찝적대는 게 보였어요. 경민이도 그런 얘기를 해주곤 했죠. 왕자림한테 남자애들이 찝적대기 시작했다고. 주영이는 그 때문에 조금 흔들리려 했지만 자기가 다짐한 걸 잊지 말자며 다시 마음을 굳게 먹어요. 그런데 또 자림이가 반 앞에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주변 남자애들이 보고 히히덕거리는 게 보였고 순간 또다시 속으로 아직도 자신은 자림이 주변의 남자애들로 인해 빡쳐하는 그 감정이 살아있다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주영이는 당황한 마음에 빨리 자림이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자림이가 이렇게 말해요. 인별 그만할 거고 너가 싫은 건 다 안 할 테니 다 알려달라고. 주영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바뀌면 되는 문제인걸. 자림이가 자신 때문에 포기하고 바뀌려고 한다는 자체가 싫었어요. 이 역시 자림이 인생을 방해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자림이에게 등을 돌려 가려고 하는데 또 걱정이 됐죠. 이런 모습을 다른 애들이 보고 쑥덕댈 게 분명하니까. 주영이가 해줄 수 있는 건 걔네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말들 뿐이었어요. 주영이에겐 시간이 없어요.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학교를 가야 자림이에게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하필 자림이 생일이랑 모의고사 일정이 거의 겹치긴 하는데 딱 이번 연도만 잘 해내자라는 마음에 이번 연도에 자림이 생일 일정만 삭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1년 중 자림이가 가장 기뻐야 하는 날인데 그날마저 슬프게 보내게 할 순 없었죠. 그래서 한참 고민에 빠집니다. 한편 다음날에도 자림이는 어김없이 찾아와요. 주영이는 더욱더 단호하게 자림이를 내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자림이는 자신 때문에 힘들어할 테니까. 그리고 주변 애들의 시선, 말소리들도 계속 더 커질 테고 그런 소문들은 자림이를 힘들게 할 테니까. 비가 오는 날이에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자림이가 우산을 씌워주려 해요. 이 장면 보고 이전 자림이와 주영이 역할만 바뀐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 자림이는 주영이가 싫어서 내치려고 했지만 주영이는 자림이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자림이의 마음을 받아줘 버리면 또다시 그런 자신의 찌질함이 자림이를 힘들게 할 것이고 자림이의 미래를 망칠 테니까. 그래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까 집에 오는 길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요. 자림이에게 너무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한 것 같았고 그래서 주영이는 너무 괴로워요. 주영이는 결정해요. 자림이 생일만큼은 챙겨주자고. 이때만큼은 자림이를 슬프게 할 순 없다고. 그렇게 자림이의 생일이 되었고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자림이가 눈물을 보여요. 눈물을 흘리는 자림이를 보니 주영이도 마음이 아파요. 자림이를 향한 주변 시선들이 신경 쓰여요. 그래서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말해요. 난 너가 잘 지냈으면 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다. 그런데 정작 너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매일 날 신경 쓰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렇게 너가 나한테 그러니 남들한테 욕이나 듣는 거 아니냐. 난 그러려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랑 사귈 때처럼 원래의 너처럼 행동해라. 그래야 내가 신경이 안 쓰일 것 같다. 근데 자림이가 여기서 말해요. 나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너 불안한 거 없이 잘할 거야. 그런데 자림이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너 좋아하고 다시 그런 일 반복 안 될 거라고. 주영이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주영이는 한참을 고민하고 자림이를 한번 믿어보기로 해요. 만약 나랑 사귀는데 내가 예전에 너한테 잘해준 것만 해주지 못해도 넌 나한테 아무런 불만 없이 그저 너만을 신경 쓰면서 지낼 수 있냐고. 만약에 너가 예전에 나를 바라는 거라면 날 잡지 마. 난 너가 바라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난 지금 매우 망가져 있고 그래서 너가 바라는 대로 해줄 수가 없어. 이런 의미로 말했는데 자림이는 그냥 너면 된다고 말해왔고 그래서 주영이는 다시 자림이와 사귀기로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되었죠. 정말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만날 수 있을까? 주영이가 자림이와 헤어지기 전과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장면을 보여주듯 뒷장면에 경우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도와줄 거 없으니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자림이랑 친하게 지낼 필요 없다. 즉 주영이는 아직도 자림이 곁에 있는 남자애들이 신경 쓰이고 불안정한 상태다.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걸 암시하는 장면인 거죠. 친구들과 노닥거릴 시간도 없었어요. 주영이는 한시라도 빨리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만 했고 그래야만 자림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다시 사귀게 되고 자림이랑 처음 급식을 같이 먹는데 자림이가 자신의 눈치를 보는 게 벌써부터 보여요. 이 장면은 현재 둘의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림이는 주영이 쪽을 보고 있고 주영이는 앞만을 보고 있죠. 이 장면 역시 자림이만 주영이를 좋아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자림이는 현재의 둘 관계를 향해 주영이는 미래의 둘 관계를 향한다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다시 주영이와 자림이의 장면으로 돌아갈게요. 둘은 오랜만에 밖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주영이는 밥을 빨리 먹고 가자고 하는 반면 자림이는 주영이와 더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림이가 주영이에게 일 늦게 가도 된다고 말했는데 주영이는 이조차도 자신 때문에 자림이답지 못하다고 느껴요. 자신 때문에 자림이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한 거죠. 밥을 먹고 나왔는데 누군가 울고 있어요. 예슬입니다. 남자친구랑 싸웠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 자림이의 모습이 보여요. 주영이는 예전 일이 생각납니다. 친구의 힘듦을 보고 모른 척하기 힘들어하는
힘들어하는 자리미의 모습. 그렇기에 이번에도 자신이 빠져주려 해요. 친구의 힘듦을 모른 척하는 건 자리미답지 않기 때문이죠. 원래는 자리미가 친구들과 생파를 하고 나서 그러고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망쳐버렸고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이 속도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리미에게 오늘 못 만날 것 같다고 말했죠. 주영이는 한시라도 빨리 자리미에게 어울릴 만한 남자친구가 되고 싶었기에 더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잊을 만큼. 그런데 핸드폰을 보니 자리미 톡이 와있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 갔겠지. 갔을 거야. 기다리지 말아라 라고 바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집 앞이래요. 또 자신 때문에 자리미답지 않게 행동하고 있고 자신이 또 자리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에 와서 자리미를 만났어요. 자리미가 물어요. 자기 일부러 피하는 거냐고. 주영이는 그렇다 했죠. 너 보면 집중 안 되니까. 자리미가 미안하다고 하네요. 자리미가 미안할 게 아닌데 자기 눈치를 많이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것마저 자신이 자리미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영이는 자리미가 잠을 잘 때도 자리미 잠이 깰까 조금 더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서 멀리 떨어져 등을 지고 누워요. 그런데 자리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주영이는 자리미의 눈물은 보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껴안아 주었죠. 주영이는 자리미와 있을 때도 공부에 매진해요. 한시가 급하니까. 그럼에도 자리미의 손을 공부하는 와중에도 굳게 잡는 모습. 자리미에 대한 마음이 굳건하다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느낀 자리미가 주영이를 안으려고 하는데 주영이는 놀래죠. 자리미가 어디 아픈 건가? 어지럽나? 그래서 화들짝 놀랍니다. 자리미를 많이 좋아하기에 그만큼 걱정도 많이 한다는 장면이라고 보여요. 자리미가 주말에 자신의 가게에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해요. 일단 알겠다곤 했어요. 그런데 중간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내신도 해야 되는데 수능은 어떡하지? 계획은 없고 공부만 하려고 하니 앞길이 너무 막막했어요. 그렇게 사진 찍기 전날이 되었고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말해요. 내일 오전에 학원 가야 할 것 같다. 그냥 맘 편하게 수능 끝나고 하면 안 되냐? 내 성적 지금 너무 불안하다. 지금 내 상황엔 사진 찍는 게 너무 낭비 같다.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시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점수는 대체로 많이 올랐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했죠. 그렇게 집에 와서도 열공을 해요. 그런데 자리미가 찾아와서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주영이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는데 자리민 지금 해야 한다며 시간을 내주라 하죠. 그리고 말해요. 솔직히 이번에 약속 취소한 거 안 괜찮았다. 너가 날 일부러 밀어내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다. 내가 너를 억지로 잡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불안하다. 너가 언제든 날 떠날 것 같아서. 정말 이대로 두면 너랑 멀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는 거였다. 이 말을 들은 주영이는 느꼈어요. 역시 자리미는 내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 내가 바라던 그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자리미에게 또 피해를 끼치고 있구나. 자리미가 자신을 보고 변했다고 말해요. 주영이는 그런 자리미가 원망스러워요.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지. 변한 건 너면서. 너 일하는 거 방해 안 하고 너가 하는 거 이해해주고 이런 모습 원한 건 너였으면서. 주영이는 다시 말해요. 예전처럼 너대로 일하라고. 내가 너만 바라보는 거 피곤해했으면서 왜 그걸 원하고 있는 거냐고. 왜 눈치 보냐고. 왜 안 하던 행동하냐고. 그러다 보니 주영이는 다시 자리미에게 뭐라고 하던 예전에 자신의 모습처럼 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모습은 자리미를 힘들게 했었고 자리미 입에서 없어 보인다라고까지 들었던 모습인데 그래서 말을 다 이어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멈췄죠.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스튜디오를 빌린 거였고 언니들이 옷까지 다 챙겨줬던 거였어요. 또 주영이는 자신이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 자꾸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안 가고 예상치 못하는 것만 일어나는 건지 허탈하기만 했어요. 어쨌든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예전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그렇게 잠깐 시간이 지나고 진정됐을 쯤 자리미가 말해요. 너 말대로 예전처럼 하겠다고. 서로 할 거 하면서 상처받지 말고 응원해주자고. 이번에도 주영이는 믿어보기로 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믿어보고자 해도 또다시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집에 병훈이가 와요. 걱정거리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주영이는 병훈이에게 자신의 고민거리를 말하게 되죠. 자리미와의 관계, 내가 왜 이렇게 공부에 집착하는지, 대학을 가야만 하는데 너무 막막하다, 뭐 이런 얘기였겠죠. 그래서 그 다음 씬을 보면 병훈이가 주영이에게 뭔가 여러가지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격증도 따고 교내 대회도 하고 주말엔 토익 학원도 다니고 계획이 없어서 막막하기만 했던 주영이에게는 병훈이의 도움이 엄청나게 도움이 된 걸 테죠. 뭔가 자신의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선 것 같은 느낌이었을 테니까. 그렇게 편해지다 보니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자리미에게 시간을 낼 만큼 여유로워지죠. 그리고 그동안 자리미만 생각하다 보니 주변의 친구들을 놓아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테고 병훈이도 그 점을 아쉬워했으니 주영이는 친구들에게도 다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우에게도 사과하죠. 자리미랑 같이 게임해주라고. 자리미 그걸로 스트레스 풀던 거였으니까. 내가 전에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쪽팔리니까 잊어주라고. 그렇게 토요일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일요일엔 자리미와 약속을 잡죠. 그런데 석호가 일요일에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해요. 자리미는 친구들이랑 섞여서 노는 거 좋아했으니까 주영이도 흔쾌히 승낙하죠. 친구들과 놀 때 자리미에게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 보는 걸 최대한 삼가하고 친구들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놀고 나서 간만에 자신의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갑자기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불을 갖고 베란다에 갔다가 갑자기 뛰쳐나가질 않나. 그런데 알고 보니 자리미를 위해 애들이 이불을 덮어씌우고 데려나온 거였어요. 그렇게 어떻게 된 건지 사정을
사정을 듣게 되었죠. 또 자신 때문에 자림이가 저렇게 고생을 했고 아직도 자림이가 내 눈치를 많이 보고 있구나를 느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영이는 느꼈어요. 자신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림이 일을 친구들이 먼저 알았다는 것에 신경이 쓰여야 하는구나. 그리고 일요일이 되었어요. 자림이랑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는데 주변 남자들이 자림이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자신이 아직도 괜찮아지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더블 데이트를 하기 위해 석고 커플과 만났어요. 자신이 이전에 실수했던 걸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협찬받은 곳은 없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자림이가 또 주영이 눈치를 보는 게 느껴져요. 주영이는 여전히 자림이가 자신의 눈치를 보는 거에 어쩔 수 없는 건가 싶었어요. 더블 데이트가 끝났어요. 친구들이 근처 PC방에 있다고 해요. 주영이는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자기는 이전보다 나아진 건지 안 나아진 건지. 그래서 자림이를 PC방으로 데려갔고 경호와 게임을 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봤죠. 그렇게 집에 갈 때 주영이는 생각했어요. 나도 이전이랑 달라진 게 없구나. 여전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구나. 오늘 하루 내내 주영이는 자신이 변하지 못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자림이가 말을 건네와요. 요즘은 힘든 일 없냐고. 앞으로 자신한테 의지해달래요. 주영이는 고민이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사귀면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 느껴지니까. 하지만 말하지 못했죠. 그래서 애써 말을 둘러댑니다. 자림인 말해요. 너 예전에 내가 좋댔지. 근데 나도 예전에 네가 좋아. 넌 예전 모습 바라지 말라고 하고 예전에 네가 잘못됐다는데 넌 잘못된 거 없어. 애초에 내가 지금까지 봐온 게 그 모습이었어. 그리고 자림이는 갑자기 끌어당기며 그대로 키스를 해요. 주영이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오늘 느낀 감정은 변하기 힘들다는 거였는데 자림이가 저렇게 해오니 자신도 모르게 예전처럼 해버릴 뻔했죠. 그래서 주영이는 그때부터 자림이를 피해 다니기 시작해요. 주영이는 자신이 없어졌거든요. 사귄다고 해서 서로 상황이 좋아질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자림이는 대체 왜 이렇게 피해 다니냐고 물어보는데 주영이는 말해요. 너가 잘못한 건 없어. 정말 미안한데 앞으로 안 이래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본인이 자림이가 원하던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 자림이가 점차 자신에게 잘해주는 게 부담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대망의 4개월화. 경호에게 주영이가 말하는 이 대사. 나 자림이한테 마음 전 같지 않다. 주영이는 자림이 주변 남자들을 경계하고 있고 경호를 경계하고 있다. 즉 주영이는 자림이와 헤어지기 직전에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경호의 마음을 떠보고 싶어 저런 대사를 던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하굣길. 집 앞에 거의 다 도착하고 자림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영이는 자림이를 붙잡으며 무언가 말을 하려 해요. 그 순간 주영이는 멈춰요. 그리고 생각해요.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더 해봐도 되는 건데. 그래서 하려던 말을 멈추고 뽀뽀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주영이의 입장에서 본 연애혁명을 제 방식대로 해석해봤어요. 정답은 작가님만 알 테지만 전 아직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림이를 좋아했던 주영이가 이제는 자림이에게 식어버렸다? 물론 주영이에게 갑자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힘든 것도 많았으니까. 하지만 자림이를 포함한 모든 인물들이 주영이의 마음이 식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진수는 갑자기 등장하여 이런 말을 던지죠. 꽤 뻥카 같던데? 라고. 연애혁명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말이 이후에 하나의 복선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도 이 구진수의 말이 하나의 복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레드진생이었습니다.